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리뷰를 하나 할까 싶어서 왔어요. 네, 사실 뭐 주말부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 저도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울산 현대하고 광주 FC 경기입니다. 순위만 보면 울산이 패한 게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조금 무해인 상황이죠. 광주가 울산을 원정에서 완벽하게 2대 0으로 잡아냈다. 굉장히 놀라울 수도 있는 결과죠. 왜냐면 광주는 이번 시즌 뭐 성적은 지금까지 순위를 알게 모르게 올려와서 지금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승격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울산을 잡으라 했다.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울 만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할 점이 우리한테 많지 않냐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글쎄요.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게 조금 거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좋은 축구를 지향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되게 추상적이고 조금 무슨 재현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광주를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긴 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하고 광주전 뭐 리뷰를 하면서 딸깍 축구라는 밈이 별로 반갑지 않다 이런 말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광주의 승리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어떤 이번 승리가 굉장히 귀중하고, 또 저는 그래서 더 좋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축구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물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죠. 대구 FC가 제 기억에는 한 저 기자 생활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손흥준 감독님 계실 때 그때쯤부터 아마 기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결국에는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가지고 계속 K리그 1에서 살아남고 아침에도 나가고, 그런 팀이 됐잖아요. 벌써 아침을 두 번이나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맞나요? 두 번 나간 거 맞나? 코로나 때도 한 번 나가고 코로나 전에도 한 번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팀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틀렸다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런 축구를 하는 팀들은 사실은 K리그에서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K리그 2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고 더 공을 들이고 더 애를 쓰는 축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공급이 적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좀 그 울산을 잡아라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었고, 저는 또 이렇게 광주가 매번 울산 상대로 그래도 정면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경기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0분을 대충 한번 돌아보면서 광주 얘기를 조금씩 하고, 울산의 선택도 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저는 경기 전에 예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광주보다는 울산 쪽이 조금 더 전략과 전술이 궁금한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광주의 이정효 감독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유사한 지도자를 찾는다 그러면 저는 뭐 과르디올라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기 일본 누가 썼다는 그 좌파 축구, 우파 축구를 따졌을 때 저는 이종현 감독님은 진짜 극좌파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축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나가면서 거기서 약간 변화를 줄 뿐이지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버리지 않는 지도자고, 제가 보기에는 울산은 물론 세밀하게 축구하고 상대를 두드려 패는 축구를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최근에는 이제 뭐 중도 우파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전북 상대로는 3백을 세우기도 하고, 뭐 포항이나 이런 팀들 만나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경기들이 덜어 나오죠. 그러면서 근데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선수들 개개인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강하고 저렇게 해도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울산의 전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광주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리그에서 공을 제일 잘 돌리는 팀 중에 하나인데, 홍 감독님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광주를 박살내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울산은 조금 더 광주보다는 맞춤 전술을 할 수 있는
좀 더 능수능란하게 쓰는 팀이니까. 그래서 울산 쪽에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던 경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울산에서 선택을 좀 재밌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지까지 전북 상대로는 3백도 세웠고 포항 상대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밸런스를 잡고 경기를 펼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굉장히 광주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경기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도 광주의 어떤 전방 압박이 워낙 조직적이니까 들어오면 롱볼 때려서 마티나담 쪽에 붙여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춤 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광주가 공을 높은 위치에서 불러올까요? 오랜만에 저기 바둑알. 그러니까 광주가 공을 돌리는 위치가 이쪽에서 돌려야 덜 위협적이죠. 울산의 골대가 이쪽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쪽에 못 오게 하고 이쪽에 광주를 많이 몰아놓는 게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경기를 운영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축구에서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땅 따먹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럭비나 미식 축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진영에 공을 많이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울산의 전략은 앞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다가 광주가 볼을 돌리더라도 이쪽에서 돌리게 하자. 전반 초반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눈에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볼을 많이 돌리고 광주가 이제 대충 차내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냥 막 뻥뻥 지르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실수를 유도해서 이제 쇼 카운터를 쳐서 이제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좀 광주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광주가 일단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볼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제목에 써놨던 것처럼 좋은 축구를 더 계속 우리가 지향해야 나가고 지켜나가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제가 보기에는 시즌 초반에는 조금 흔들렸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성적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K리그 1이 우리보다 월등히 조금 이제 개인 기량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K리그 2에 있다가 온 선수들을 거의 유지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좀 성적이 안 나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즌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금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죠, 광주 FC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와서 한두 번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던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오늘 오는 경기는, 그러니까 뭐 K리그2에서는 본인들이 최강팀이었지만 여기는 최강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다 이기는 건 아닌데 한두 경기 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를 나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수들한테 자신감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쉽게 낭비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풀어나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기억났던 장면들은 이런 거죠. 뭐 측면에서 이렇게 뭐 울산 선수들이 압박을 잘 들어왔는데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압박당하면서 뺏기면 위험해지니까 뻥 이렇게 차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저기 광주 선수들은 이런 거 많이 하죠. 여기다 투입시켜서 이쪽에 몰리게 해놓고 리턴 받은 다음에 받아주러 오는 선수 앞에다 넣어가지고 탈압박 해버리거나, 이런 거 주고받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투입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마크맨이 붙어 있으니까 이 선수가 탈압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을 돌리고 이동시킴으로 해서 이 선수한테 시선이 쏠리게 해놓고 미끼죠, 어떻게 보면. 리턴 나오면 이거를 원터치나 투터치에 간결하게 이쪽이나 혹은 뭐 이쪽에 내려온 선수한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쪽에 볼이 투입되면 선수들의 시선이 이쪽에 주로 공을 가진 선수를 위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던 선수들이 이동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를 상대로 울산이 가져왔던 전술, 전방 압박해가지고 상대를 괴롭혀야겠다는 전술이 잘 안 먹혔던 것, 그게 첫 번째 어떤 울산의 그 경기 플랜이 흐트러지는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저는 그 광주의 그런 아기자기한 축구랑 같이 짝을 이룬다고 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안익수 감독님, 제가 이제 안익수 감독님 얘기하면 항상 FC 서울 팬들이 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어찌됐든 안익수 감독님 축구 때 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볼을 열심히 돌리는 팀들 있잖아요. 잘 돌리려고 하고 싶은 팀, 풀어가고 싶어하는 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안익수 감독님이 했던 삼각형 돌아가는 거라던가 그런 공격 전술은 뭐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축구라는 것 자체가 공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이제 상황마다 바뀌긴 하는데, 뭐 야구처럼 우리는 이제 공격하는 타이밍 정해서 3아웃 끝나면 이제 우리가 수비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공을 뺏기는 순간에 공수 전환이 되잖아요. 대체로 그게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볼을 많이 돌리려고 하는 팀들은 필연적으로 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높은 위치에서, 왜냐면 상대가 내려설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공을 많이 잡고 공격 시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상대는 이거에 대해서 전방 압박을 하러 나오는 팀들도 있지만, 이게 뭐 상대가 공을 잘 돌린다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쌓고 버티는 팀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인 게, 맨시티라고 하더라도 혹은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랑 전력이 비슷해가지고 공을 잘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수세에 몰렸다, 지금 수비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적절하게 내려서가지고 수비를 하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역습을 당하면 이 뒷공간에 이제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짝을 이루는 게, 그러면 라인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역습당하는 게 위험하다 그러면 역습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전방 압박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방 압박을 펼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이걸 상당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을 잘 돌린다는 팀이 아니라 볼을 잘 돌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수비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이번 울산전을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비 라인 시작점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능수능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본인들이 공격하다가 뺏겼을 때는 빨리빨리 들어가서 압박을 해요. 하고 지연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라인을 잡거든요. 근데 보통 광주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잘 잡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긴 한데, 최종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센터 라인보다 더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콤팩트하게 세울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이 최후방이 더 밀고 나와버리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 뒤가 너무 넓고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고 안 나오고 최종이 여기 잡혀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를 이쪽에다 막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전에 벌어졌던 장면들처럼 이쪽 위험 지역에 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인을 적당히 올려놓으면 옵사이드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축구에는 이 뒤는 쉽사리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냐면은 뭐 이쪽에 들어오면은 골키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선수들이 이제 뭐 아웃을 시킬 수도 있고, 길어진 패스가 좀 부정확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슬아슬한 라인을 잡는 거죠. 이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적당히 전진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압박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라인을 잡아놓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저는 첫 골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울산이 워낙 공을 잘 돌리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돌리게 두면 본인들이 이제 이쪽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하지만 한 명이 압박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압박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오면 이 선수가 일로 들어와서 이쪽하고 이쪽 제한을 줘버리고 못 오게.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압박이 이제 동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 잡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수비수가 잡기 위해서 각을 이렇게 낸다. 그러면 상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 전방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패스가 이쪽에서 다시 해볼까요? 이 선수 공 잡았습니다. 압박이 들어가요.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선수가 다시 압박을 해요. 뛰어서. 그러면서 이 선수가 적절하게 압박을 이렇게 잡고 받으러 내려가는 선수들한테 다 묻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는 줄 때가 애매하게, 여기 주면 여기한테 물릴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주면 이쪽에 주면 이렇게 물릴 것 같고, 여기 물릴 것 같고, 여기 주면 이 선수가 올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여기다 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거는 롱패스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압박을 조직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필드에는 11명, 11명 똑같이 있는데 국지적으로는 숫자가 부족한 느낌을 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줄 데 없잖아요. 진짜. 여기 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광주가 잘했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되 여기 압박을 주고 이게 일루 백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압박해가지고 이걸 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가 압박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첫 골 장면이었잖아요. 첫 골 장면에서 정승현 선수가 백패스했는데 조현우 선수가 이제 이걸 제가 보기엔 뻥 차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왜냐면 광주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걸 좀 살려나가고 싶어가지고 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울산도 저는 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이런 걸 안 하면 영원히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이쪽에 연결하다가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전방 압박에 성공하고 그게 우당탕이었지만 이건희 선수가 득점을 잘 만들어내는 장면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경기가 결국에는 저는 약간의 운이 광주한테 있었지 않냐 생각해요. 승패를 갈랐던 거는. 왜냐면 울산도 전반 20분, 30분까지 굉장히 전방 압박에서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전방 압박에서 파생되는 찬스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거기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던 거고 울산 같은 경우도 아니, 광주 같은 경우도 이건희 선수 득점 장면이 사실은 굴절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 압박에는 성공을 했지만 깔끔하게 막 완벽하게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우당탕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울산의 후방을 흔들어서 그렇게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통 울산을 만나면 울산 볼 잘 돌리니까 내려서서 해버리지 뭐 이런 팀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광주는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 선수층이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축구를 유지하면서 이런 축구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를 해보자면 울산이 볼도 잘 돌리고 좋은 축구를 하고 압박도 강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광주가 압박을 잘 안 당해주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오히려 성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울산의 경기 플랜은 완전히 깨진 반면 광주의 경기 플랜은 잘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정효 감독님 축구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이겼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좋은 축구를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울산도 준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에서 볼 돌리다가 압박이 잘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마틴다한테 연결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준비해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나름의 맞춤 전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반반인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먼저 실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광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이 잘 안 당해주고 이제 본인들이 또 압박했다 안 했다 라인을 잡았다가 여기서 뒤에 잡아놨다가 압박을 걸고 이런 거에 굉장히 까다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쉽게 그 빌드업을 해오면서 쉽게 풀어나오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빌드업이 더 세밀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전방 압박이 더 강력하지 못했던 거. 그게 조금은 울산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이 지금도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를 만약에 또 같은 전략을 가지고 또 붙는다 그러면 광주가 또 이길 거예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저는 울산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로 붙어봐야 아는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울산 팬들이 최근에는 욕심도 많아지시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아침에서도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팀이니까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광주등 같은 팀도 있지만 뭐 저쪽 서아시아 팀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볼 잘 돌리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울산도 조금 고민을 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볼을 더 세밀하게 더 잘 돌리든가 상대 압박을 어떻게 압박을 걸더라도 풀어나올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상대가 볼을 잘 돌리면 이걸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는 전방 뭐 예를 들면 포항같이 포항은 되게 제가 보기 전방 압박을 잘하니까 또 내려설 때도 잘 내려서고 그런 정도의 어떤 조금 더 매운맛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전술들을 가다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울산이 제가 보기에는 8점 여유가 있는 걸로 봤는데 그 정도면 아직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네, 성적을 더 내야 한다고 하고 팬들이나 선수단이나 다들 구단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마저 드리면 그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맞붙으면 사실 저는 울산이 뭐 한 60 정도 유리할 것 같고 광주가 뭐 40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붙는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맞붙는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 시즌 3번 붙었는데 울산이 2번 이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도 울산은 그것도 문수로 기억하는데 광주가 선제골 넣고 굉장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본인들의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한 골 주면서 순식간에 역전을 당해가지고 졌었고 광주 경기 때는 제 기억에는 아마 세트피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죠 광주가. 근데 이번 경기는 첫 골이 좀 나오고 백하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백하 원더골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압박당하는 거 잘 풀어나와가지고 공간이 열린 순간에서 이제 그 득점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역습을 잘 풀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 골의 리드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걸 이번 경기는 첫 번째 맞대결하고 다르게 광주가 잘 풀어갔기 때문에 전 이겼다고 생각은 하지만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광주를 칭찬하고 싶은 건 그거죠. 내려서면 그냥 내려서면 6대 4가 나올까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마냥 내려서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주가 저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전력이 선수들 구성이나 전력이나 뭐 선수층이나 이런 것들이 울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월등히까지는 너무 제가 나쁘게 말하네요. 근데 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일 수 있지만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술들을 잘 이정규 감독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조직력을 보여주니까 울산과 광주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격차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좁힐 수가 있었다. 그걸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안 되니까 내려서서 하자 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6대 4보다는 좀 더 차이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8대 2라거나 뭐 7대 3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좋은 축구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확률을 많이 높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광주가 울산한테 단 한 번도 질 때조차도 한 골 차로 졌었지 대량 실점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주는 앞에서 싸우는데 왜 골을 안 먹냐고요. 많이 안 먹냐고요. 왜 계속 한 골 차로 아깝게 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짜임새 있는 축구를 펼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강한 팀들하고도 충분히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전력이 강한 팀이 전술까지 좋으면 그거는 뭐 저는 다른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압도적인 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광주같이 색깔이 뚜렷한 팀들이 본인들의 축구를 잘 펼친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의 구성들을 조금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출 수 있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주도하는 팀들,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팀들에 대해서 늘 좋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았나요? 그런 울산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 그게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다른 축구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울산을 만나는 팀마다 다 내려서가지고 수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포항처럼 싸운 팀도 보고 싶고 광주처럼 싸운 팀도 보고 싶고 전북처럼 싸운 팀도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양해져야 우리가 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수준이 높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팬들한테 정말 축하드린다. 진짜 광주가 좋은 팀이 됐네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산 팬들한테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조금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고 조금 더 매번 광주를 잡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정진해야 될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경기 총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얼마나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참 재밌는 경기였고 시간 되시면 한번 풀경기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없죠. A매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